먼저 5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정서 연출 맡은 손현록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서정서에서 조영서 역할 맡은 신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간의 끝 연출한 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의 끝에서 장미 역할을 한 정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시대 연출한 이나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했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5분 뵈니까 완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같이 어디 놀러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약간 비 오고 이래서 비 내리는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스크린에 보시면 QR코드 있어요. 이쪽으로 사진 찍고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너무 멀다 싶으면은 여기 의자 앞에 QR코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창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대신 여쭤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질문을 기다리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봐요. 굉장히 너무 어색하셔서 저도 낯설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첫 질문은 뭘로 들어야 할까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오다가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들이 개인의 어떤 외로움, 막막함, 약간 이런 서러움 같은 것을 건드려주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만듦새도 다르고 영화의 어떤 톤이나 전하려는 메시지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한테 그런 감정을 건드려주는 영화여서 이분들을 만나면 오늘 꼭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화 다 보고 나니까 그 영화 속 주인공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연기한 사람들, 연출자들도 요즘 어떻게 지내? 사는 거 괜찮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분 좀 돌아가면서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안부를 좀 먼저 여쭤볼까 봐요. 현록 감독님. 네, 저는 영화 계속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울적할 때도 있고 네, 근데 잘 버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울음을 참는 웃음 같네요. 네. 신혜지 배우님. 네, 저도 뭐 그냥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낸다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행복하게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보다는 한결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어서 네, 구정혜 감독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들은 대체로 약간 울음을 삼키며 애써 미소를 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정보란 배우님. 저도 그냥 늘 살던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훔쳐보고 왔어요. 감기는 다 나으신 거예요? 이제 몸져놓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 다행히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좀 괜찮아져가지고 저는 오늘 감독님 혼자 나오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배우님도 와 계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나경 감독님. 네, 저도 요즘에 돈 벌고 지내고 우리 배우들은 계속 연기를 하고 계시고 그 여인 2로 나왔던 황미선 배우님은 지금도 연극을 하고 계십니다. 대학로에서 아직도 진짜로 수상한 흥신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어요. 현재 공연 중이시군요. 네. 네, 아쉽네요. 감독님만 배우님들 없이 세 사람 몫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그러면 영화 관련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볼까 봐요. 순서대로 정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정서가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뭘 해도 되냐고 약간 질문하는 듯한 느낌의 영화였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당시 감독님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고민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고
혜지 배우님은 이거 캐스팅 제안 오디션이 있었을지 제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시나리오와 이 영서라는 인물 만났을 때 딱 첫 느낌이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감독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야기를 처음 만들 때 저도 비슷한 처지였던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뭔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되게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뭐가 없거나 힘들거나 뭔가 잘못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선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버텨내고 있는가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우님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이 영화에 관한. 캐스팅 뭐라 해야 되지? 오디션을 보고 한 건 아니고요. 감독님께서 먼저 저희한테 직접 시나리오를 먼저 보내주셔서 회사에서도 이제 미팅을 해보고 하게 됐는데 처음 봤을 때는 우와 이거 진짜 고등학생 얘기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뭔가 제가 예체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 해야 할까요? 진짜 딱 영서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서 뭔가 영서 입장에서 연기를 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진짜 영서만큼 힘들어서 영서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감독님 박수를 치시네요. 약간 칭찬받는 느낌으로 들으셨나요? 그러면 감독님은 이 작품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는 사전조사 과정이 매우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물의 뭐 정서를 이해한다는 것 이상의 그 인물을 되게 구현해내려면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 감독님이 어떻게 채우셨을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뭔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취재했는지 인터뷰 같은 과정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어떤 이런 방송 매체 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그런 방송들을 하는 이유부터 이제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찾아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독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뭔가 이제 팬들과 이제 그 관람자들과 소통하면서 공부는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한심해 보였고 저도 댓글들처럼 왜 공부 안 하냐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조금 왜 그럴까 좀 그런 고민이 되면서 얘네는 여기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걸까 뭐 좀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실제로 이런 방송을 하는 친구에게 이제 저의 신분을 밝히고 이런 이야기를 좀 쓰려고 하는데 혹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실제로 무용 전공을 했던 친구였고 좀 그 친구 이야기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관련해서 정서 관련해서는 이후에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공간의 끝으로 넘어가 볼까요? 공간의 끝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 공간에 주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뭐 독립영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들이잖아요. 학교나 뭔가 그런 갤러리, 자취방, 골목 같은 장소들이 영화에 곧잘 등장하는 곳들인데 공간의 끝에서는 이런 공간 사이의 낙차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의 위치나 높낮이 등을 굉장히 세심하게 조율하면서 어떻게든 공간이 주는 힘을 구현해 내보려고 애쓰셨다는 것들이 영화에 많이 묻어나가지고 촬영하면서 분명히 세팅 과정 중에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좀 컨셉 포인트를 잡고 촬영하려고 하셨는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적으로는 좀 찍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실 이제
아마 5년 정도 된 그렇군요. 분이라 태엽을 한참 감아요. 저도 오랜만에 봐서 약간 힘들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그가 좀 장미 같은 공간은 계속 갇혀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 뭐 이렇게 작품 앞에 놓여있던 바리케이트와 본인의 그 원룸 앞에 있는 창살과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제일 많이 좀 겹쳐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적으로는 그때 예를 들면 갤러리에서 이제 연하의 작품이 걸려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좀 더 관객 보조 출연 어차피 좀 한계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의도상은 보조 출연 좀 더 많이 배치를 하고 조명을 좀 더 따뜻한 색깔로 그때 넣었고 그거랑 상당히 좀 대비되는 색의 조명을 이제 장미가 있는 공간에 두고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빼서 약간 저 공간은 좀 위험해 가지 말자 약간 이런 인상을 좀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의도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촬영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거네요. 보람 배우님 오늘 영화 오랜만에 보셨겠네요. 어떠셨어요? 그 부분은 되게 자주 보게 되는데 근데 좀 이렇게 사실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기침이 살짝 나와가지고 잠깐 나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봤던 게 한두 달 전에 한번 풀로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냥 내가 저거 어떻게 했지? 약간 이 생각을 좀 저때 나도 했던 것 뭐지? 같아요. 이런. 어떻게 했더라? 그래서 그때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때 입고 있던 그 바지들이 다 이제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막 기모 들어있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래서 저 촬영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서 그냥 되게 그 촬영 현장이 되게 그러니까 그냥 연기적으로 혼자 체험하기에는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현장이라서 그래서 되게 좀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네요. 약간 좀 작품과의 거리감이 생겨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감독님은 굉장히 약간 안도의 미소를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미화됐다니 다행이다 이런 느낌. 아니 저도 약간 되짚어봤어요. 너무 더웠지. 너무 생각하면서 좀 더웠지. 아찔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청년시대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뻔뻔하고 유쾌한 코미디는 너무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영화를 즐겁게 봤었는데 저는 어디서 영감을 받았을까? 약간 모티브가 된 이야기나 사건이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되게 독특하면서도 구체적인 인물들과 서사 진행 방식이어가지고 감독님 당시에 좀 어디에 착안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을까요? 써놓은 거는 되게 어릴 때 썼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2년 전에 촬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을 바꿨었는데 그래서 2년 전에 이거를 이제 찍으려고 하면서 제일 많이 영향 받았던 거는 고도를 기다리며 네 그런 부조리 그런 대사 부조리극이 갖고 있는 그런 대사들에 좀 꽂혔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차라리 어쨌든 이 두 명의 대화를 담는 거면은 뭐 이렇게 좀 그 방향으로 가보자 했었던 것 같고 맨 처음에 진짜 한 8년 전에 이걸 처음 써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오로지 햄릿하고 시 이 정도 시인과 햄릿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더 처음으로 가보면 저희 아빠한테 뭐 있었던 일 실제로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인데 뭐 대학생 때 뭐 술 마시고 자서 종점을 갔는데 정말 그때 다 가난한 대학생이셔서 뭐 돈이 없어서 걸어서 이제 집을 3시간 동안 집을 걸어가셨는데 어떤 사람이랑 같이 걸어가셨대요. 근데 딱 뭐 한 소주 한두 병 살 돈도 있어가지고 택시비는 없지만 그 사람이랑 또 새벽에 같이 걸어가다가 소주 한 병 더 먹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과 여인이라는 인물들도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이름, 장명도 되게 눈에 들어오는데 인물들이 되게 웃긴 면모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되게 독특한 캐릭터인데 의상과 소품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인상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좀 배우님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캐릭터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것들에 관해서 배우님들과 이야기 나눈 부분이 있다면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막 옷도 같이 동묘 가서 네, 그 개량 한복 같은 거랑 다 산 거였고 이제 컨셉도 막 알 수 없게, 왜냐면 대사에 뭐 서커스 무당 이런 게 있어서 뭐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배우라는 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을 내보자. 근데 이제 생얼로 간 거는 우리 여인이 완전 생얼이신데 그거는 연극이 끝나서 메이크업 다 지운, 근데 의상은 못 갈아입고 이제 피곤하게 집에 돌아가는 길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서 같이 다 골랐던 것 같아요. 한혜지 배우님 그 보통의 의상도 다 배우 아이디어도 많았고 그 같이 또 한복 같은 것도 입어볼까 막 별 아이디어가 많았었는데 잠옷으로 가는 걸로. 네. 그러니까요. 잠옷과 두루마기와 너무 이상한 밤, 재밌는 밤이었습니다. 그 관객분들 질문을 같이 좀 나눠 볼까 봐요. 너무 재밌는 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영화 모두 잘 봤습니다. 영화에서는 심각한 표정이던 배우님들이 웃는 모습이 낯섭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 인물에 빙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공간의 끝 보면서 정보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화 시작했을 때 와, 저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데 저게 영화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진짜 이거는 현장에서 집중력이 되게 어마어마했다는 건데 어떻게 좀 스스로 다잡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인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모든 걸 100% 이해할 수 없으니 배우님 스스로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감독님과도 여러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관련해서 뭔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려볼까요? 그 장미라는 인물이 아무래도 극 속에서 대사가 이제 한두 마디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다 이제 뭐 표정이나 몸짓, 어떤 몸의 어떤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다 했어야 됐고, 그게 좀 이렇게 감독님이랑 처음 얘기할 때 좀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 인물의 전사가 좀 큰 어떤 사건을 겪은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말이 거창하지만 내면의 어떤 자신보다 외적인 좀 자신을 좀 많이 고민해온, 그거에 더 익숙한 어떤 통각 같은 거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일 거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최대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인물 전사 그 인물이 겪었던 그 사건을 좀 크게 감각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난 날에 어떤 그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약간 좀 피하고 싶었고, 대신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나를 다시 돌아봤을 때의 감정을 좀 이렇게 생각해본 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씻을 때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인식한다. 그때 거울에 비치는 건 외적인 저의 어떤 몸인데, 근데 사실은 제일 신경 쓰이는 건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그때 좀 이렇게 몸의 어떤 근육으로 그 좀 감정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때 느껴졌던 그 근육 위치 이런 걸 좀 기억하려고 많이 애썼었고 그래서 현장 이게 5회차였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저녁에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오면은 아침에 살짝 몽롱하면서 잘 기억이 이렇게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다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좀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근육으로 좀 기억을 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 때 생각해보면 막 울면서 막 여기 막 명치나 어디 가슴팍 같은 데가 되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기억을 했었어요. 굉장히 몸과 또 맞닿은 감각으로 기억해내는 거였군요. 신기합니다. 그 영서를 보면서는 저는 배우님이 영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서 나도 저 당시에 저만큼 힘들고 갑갑했어서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시에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전형성을 경계하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그 10대라는 시기를 벗어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흔히 요즘 애들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상과 거리를 두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서가 되게 재밌는 게 끝까지 영서의 마음을 제가 전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영서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하려는 작정인 건지, 영서는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전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어쩌면 영서의 마음을 모르도록 내비두는 것이 연출자의 의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영화를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혜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인물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뭔가 어떤 걸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영서 준비할 때는 진짜 그 촬영 기간 당시에 제가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무용 같은 거를 배워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저도 사실 영서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한 채로 연기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뭔가 사실 청소년이 담배를 핀다는 것도 전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해가지고 꽉 막히신 분이네요. 살짝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연기할 때 담배 피는 것도 진짜 펴도 되는 건지 이제 감독님이랑 당시 성인이 아니셨나요? 그때 18살이었어요. 그렇군요. 근현초를 준비하셨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현장 가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스태프분들한테도 배우고 뭔가 영서 하면서 딱 하나 생각했던 건 진짜 있는 10대인데 이 10대의 마음을 어른들이 모르게 하자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지만 영서가 요즘 애들이긴 하지만 요즘 애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서에 대해서 아직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커서 시선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10대에게 담배를 주게 한 성인이 대답할 차례인 것 같은데 감독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고 배우분에게 뭔가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주세요 혹은 덜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이 또 있었을까요 당시? 저는 제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영서의 마음을 제가 섣불리 뭔가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에 원칙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다가가지 않자 말자 이런 어떤 생각으로서 나의 위치는 어디여야 될까? 영서를 보는 나는 과연 그 시청자들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나 그 무용학원 선생님이 CCTV로 영서를 보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내가 이 아이를 봐줘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저도 더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영서가 저를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서 저를 차단하듯이 아니면 얘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듯이 뭔가 그런 어떤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이렇게 알려주긴 했지만 어떤 다른 지점에서 영서가 이래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혜지 배우가 저는 영서처럼 느껴졌어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이제 사실 제가 연출을 하는데 제가 뭔가를 시키는 것들, 뭔가 해달라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영서와 주변 인물들 간의 관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냥 영서가 뭘 하든 좀 이렇게 바라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춤추는 그런 것들도 다 영서가 혼자 준비해 왔던 것들이고, 네, 네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네 바라만 봤던 것 같습니다. 바라만 봤던 것 같다고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독서실 불 꺼지고 아주머니께 자고 나왔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개인적으로는 관객에게 혼자 춤을 추고 나왔을 수도 있고 진짜로 잠을 잤었을 수도 있고 춤을 못 추고 나왔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여지를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을 어떤 것을 했을지 어떤 의도로 관객에 감추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배우님은 영서 입장에서 과연 그 시간이 빈칸으로 남은 관객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영서가 뭘 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좀 듣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 배우님한테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빈칸 사이에 불 꺼지고도 계속 춤을 췄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계속 불이 켜져 있다가 불이 꺼진 순간 혼자 남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 사이에서 영서는 자유를 느끼고 춤을 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요? 저도 춤을 췄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불이 다 꺼졌을 때 영서는 이렇게 그래도 좀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 하고 싶었던 그 무용 안무를 추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그런 이제 환상신 같은 거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나마 잠깐 얘가 조금 이것도 어쩌면 제 욕심인데 조금 좀 이렇게 조금 마음을 한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순간 이 꿈에서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공간의 끝에 들어온 질문도 좀 나눠볼까요? 구정혜 감독님께 궁금한 게 그 여름, 그러니까 계절감이 많이 느껴지시죠? 아까 배우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더운 여름에 그 기모까지 들어간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연기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부러 여름에 찍으신 건지 궁금하다라는 게 있었고 이 뒤에 나온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선과 악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뉘는 인물이라는 게 등장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어진 제한 시간 내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하는 단편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장미를 둘러싼 주변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감독님이 좀 고민하셨던 것까지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계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계절은 사실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장비를 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가 하필 이제 워크숍이 여름방학 때 찍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때 여름에 찍는 거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무용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약간의 춤선 같은 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뀌었던 의상 같은 게 좀 더 적나라하게 보이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막 두껍게 입고 있는 겨울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지금 생각났네요. 그 비닐을 쓰잖아요. 장미가 비닐을 쓰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겨울이었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추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약간 감추려는 의미로 쓴 거다라는 거를 좀 더 보여줘야 되고, 장미가 그만큼 좀 더 약간 영화에서 의도상 약간의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는 인물인데, 우리 약간의 고장난 인물이라고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고장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사실 이게 좀 장편이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저도 어느 정도의 악역도 좀 그라데이션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에는 이 영화를 준비를 하면서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더 컸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들도 좀 더 약간의 좀 우화같이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 명 한 명이 더 현실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위치나 상태를 좀 더 보여주는 거다 보니 장미도 더 말을 안 하는 캐릭터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악역으로 좀 확실하게 비춰졌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다만 악역이 대놓고 보여주는 악역이냐 아닌 척하는 악역이냐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나눠서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 당시 제일 걱정 많이 했던 건 사실 그 좀 워딩 같은 거였는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보면서 약간 계속 불편한 느낌이 계속 받고, 그때는 이걸 좀 더 순화해서 가야 되냐 아니면 세게 가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리얼함으로 따지면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가령 뭐 제가 군대에 있었던 10년 전이라든지 그 후에 뭐 알바를 여기저기서 했을 때는 없는 모습은 아니라고 감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없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장하는 측면은 아니었고, 그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될까 했을 때 오히려 같이 이 영화를 준비하던 이제 여성 스태프분들이 너 타투로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또 세게 나가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서 오히려 좀 용기 내서 좀 순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무용이라든지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뭔가 그런 학교 차원에서의 협업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감독님? 네, 요거로 봤을 때 그 가발은 아니고요. 가발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배우님께서 이제 1회차 때 긴 머리로 촬영을 하고 2회차 사이에 이제 밤에 가서 머리를 반삭을 해서 와주셨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갤러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림들은 이제 우리 미술 감독님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당시에 이대에서 이제 졸업 전시를 하는 작품들을 거의 그대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저희 뜻을 더 밝히고 이제 빌려와서 촬영을 무사히 했었던 거고요. 거기 나오는 장미에 이거 도는 리본 같은 경우는 미술 감독하고 이제 몇 명의 스태프들이 이제 을지로에 직접 가서 철물점과 이제 그 금연 기술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모터에다가 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워가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연하의 그 작품은 이제 여기도 앉아 있는 제 미술하는 친구가 직접 이제 그려주고, 그 이후에 이제 선 그리는 것도 이제 뭐 거의 유학 가기 전날쯤에 와가지고 페인트로 막 이제 검은색까지 그려줘서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초등학교 때부터 제 베프라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내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 사실 가발 이야기는 보람 배우님한테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거 그러면 1회차 찍고 2회차 찍는 그 사이에 반삭을 하고 나타나셨다고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뭔가 영화에 필요한 일이기에 동의가 됐으니 그런 선택을 하셨겠지만, 막상 또 자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 대본 이제 트리트먼트 받았을 때도 이제 머리가 민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줬는데 저는 사실 그걸 받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여성으로 태어나서 머리를 제 의지로 미는 걸 주변이 보는 것보다 타이로 어떤 이런 작업으로 밀었을 때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한 번쯤 밀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타이밍에 이 대본이 와서 그래서 아싸 하면서 언제 미는 거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네. 그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다들 걱정을 해주시면서 이제 감독님 눈썹까지 미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보고 싶지 네. 않네요. 그래서 아니 굳이? 그래서 저는 좀 신나게 가서 밀었고 네 부모님이 제일 놀라셨어요. 그리고 네, 부모님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밀고서 들어갔는데 이제 모자 이렇게 머리 밀고 왔어 이랬더니 뭐? 이랬더니 모자 휙 벗기자마자 뒤통수를 빡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그냥 좀 재밌었어요. 머리 밀고서. 네. 굉장히 훌륭한 핑계가 생기네요. 네, 나 네, 작품 진짜 들어가잖아 너무 좋았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미용실에 갔을 때도 그 선생님께서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요. 빨리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밀었습니다. 네. 저 사실 되게 즐겁게 밀었어요. 촬영 끝나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일이 없으셔가지고 반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사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청년시대 관련해서도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시를 직접 쓰신 건지 궁금하다. 그리고 감독님은 원래 연극과 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사라져가는 소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연극과 시를. 그래서 어쨌든 점점 멀어지는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가 밝긴 하지만 슬픈 느낌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도를 기다리며 얘기도 해주셨지만 평소에도 네 연극과 시에 관한 관심이 있으세요, 감독님? 네, 좋아하는 편이고 사실 영화도 그렇고 이제 예술의 영역에 같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 자체가 시도 제가 썼고요. 이렇게 부끄럽지만 이렇게 써봤고 약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어쨌든 시, 연극, 영화 이렇게 다 노래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되게 예술 이렇게 많이 넣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누가 제재를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단편이었어서 제가 뭐 학생이었던 것도 교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약간 예술성이 뭘까 이렇게 항상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거를 되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자유롭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냥 제 스스로 예술가가 항상 되고 싶었지만 좀 못 됐구나 결국 이런 생각이 항상 그때는 많이 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예술가가 되지 못한 청년들의 이제 약간 슬픈 초상 이런 것도 맞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고요. 그 안보통의 모습이. 그러니까 관객분이 슬픔을 느끼셨다는 게 그쵸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감독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예술가가 못됐다라고 네. 생각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네.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감독님 마음은 어떻고 다시 보는 이 영화는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어지네요. 지금도 사실 되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좀 아직도 근데 좀 충돌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상업 영화나 이제 뭐 OTT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연출부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완전 상업 시스템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항상 내면에 충돌이 작업을 하면서도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하면서 아직도 도달하고 싶구나 나는 여기에 이제 월급을 받으며 있으면서도 뭐 이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영화 장편이나 뭐 하게 돼도 약간 상업을
제가 하고 싶은 걸로 이제 딱 노선이 정해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서도 계속 그거 고민은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예술과 이제 또 상업이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가 있고 그거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 고민은 평생 뭐 마블을 하시는 분들이든 누구든 배우든 항상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 좀 이 영화를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되게 아름답다. 제가 찍었지만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배우들이 아름답고 미소가 그들의 미소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춤추는 장면에서 카메라 그냥 보고 인기가요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당신의 끼를 보여주세요. 그냥 이렇게 네 꿈을 펼쳐라. 네네네. 그냥 이거는 형식에 막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인기가요처럼 카메라 보고 막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웃으면서 막 춤을 추는 모습이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시킨 표정 이런 게 전혀 아니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춤도 두 분이 그냥 알아서 짜신 거여서 저는 노래도 같이 정한 것 같고 뮤지컬. 거저 먹은 부분이 꽤 있었네요, 감독님. 네, 많이 기대했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분의 얼굴과 이름이 사실 그게 독립영화에 나오건 상업영화에 나오건 드라마건 아니면 영화건 어떤 다른 매체이건 지금 바랄 수 있는 거는 뭔가 그 경계를 확정지어 주세요라는 것이라기보다 5분의 이름과 얼굴을 모쪼록 가능하면 자주 계속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돼서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5분은 좀 이야기 나누고 상대의 영화도 같이 보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참석한 영화 보시고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까지 나눠주시면서 마무리 인사를 한 분씩 좀 부탁드려 볼까 봐요. 손현영 감독님께 먼저 좀 네. 저도 다른 영화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되게 이 댄스라는 어떤 걸로 모였게 됐는데 공통적인 게 되게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어딘가 고립된다거나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힐링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희 혜지 배우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혜지 배우님. 네, 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나중에 또 상영하는 게 된다면은 또 보러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뭐가 가장 재밌었어요? 이거 고를 수 없는데. 역시 정서인가요? 장소정서를 연출하신 감독님 짱이시고요. 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 네.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관람하셔서. 네. 구정일 감독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전에 찍었던 영화고 저도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제 작품이라고 해서 막 엄청 열심히 보다가 이제 보는 빈도수도 줄어들고 약간 이제 잊혀지고 현생을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때가 다시 기억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지금 이렇게 또 상영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모습으로 봐주신 관객분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보란 배우님 다시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람 배우님. 저도 되게 비가 막 오는데 많이 와가지고 너무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출발하시려다가 막 다시 문 닫고 들어가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비 오는 날 네, 비를 뚫고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작품들을 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되게 뭔가 죄송합니다. 그 비슷한 우리 뭔가 청년 이런 세대의 고민들을
다른 그러니까 어떤 춤이라는 어떤 몸을 움직인다는 비슷한 매개체로 되게 색다른 인물들과 다른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이걸 함께 이렇게 같이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연 감독님.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기자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어디 멀리 가시나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근데 제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일이 힘든가 봐요. 그 상업이 너무 하기 싫은가 봐요. 사실은 돈을 벌고 싶지 않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 요즘 돈이 필요할까요? 왜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너무 아름다웠고 이 단편과 이 독립의 이 창작자들의 자유가 많은 이 작품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아름다움을 다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나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하는 데만도 나를 그저 살게 하는 데만도 너무 많은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좋고 아름답고 근사한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 먹기까지 관객분들도 굉장히 고심하셨을 텐데 오늘 찾아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5시에 상영이 하나 더 남아있으니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그때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인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